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 끝나고도 여러분 이제 수업을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그 단톡방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잠깐 제거 화면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절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인증 코드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명의 휴대폰, 뭐 이건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공지사항에 적혀져 있었죠. 노션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리고 이메일 계정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계좌예요. 한국. 그리고 이제 페이오니어라고 제가 현대카드랑 코스트코랑 그러니까 제휴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트코. 자, 똑같이 이베이도 페이오니어라는 거랑 협약이 돼 있어서 우린 대금을 전부 다 페이오니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페이오니어 가입하는 거랑 이베이 연동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주소지 증명서류, 신분증 이거 다 한글로 된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수희님 손 드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잘 안 들리서 그런 걸까요? 잘못 누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영문 주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러니까 사업자 주소랑 일반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등본 있죠. 그거를 영문으로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다 가입할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걸 좀 배우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오니어 가입 오늘 할 거고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베이 가입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페이오니어 가입, 이베이 가입, 그 다음에 이베이랑 페이오니어를 연동하는 작업을 하나 해줄 겁니다. 자, 이 연동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한 이틀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문제가 있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뮤트를 좀 하겠습니다. 됐네요. 다시. 네,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 조사. 요게 오늘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 50%, 요거 한 5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지 조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셔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온 다음에 오늘의 대망의 숙제가 나갑니다. 그 숙제를 잘 해 주셔야 또 2강 때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가 있겠죠. 숙제 꼭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1강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들으셔가지고 숙제를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베이 수출스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장받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걸려 있었던 제 그 제 뭐라 해야지? 제 어록 같은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국가에서 받은 상장 이렇게 있고 한마디로 수출 기업으로는 상장을 많이 받고 지금도 잘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직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제가 또 에이펙 카드가 발급 되는 그런 강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이펙 카드는 여러분 해외 출국하고 입국할 때 에이펙 전용 라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카드고 여러분들도 이제 수출 기업이 되실 분들이니까 제 수강생들은 다 수출 기업이 될 거니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위해서 이베이를 하신다라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저는 요 말을 좀 되게 좋아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 있죠. 막 이렇게 일자로만 갈 수 있는 길. 대표적으로 말해가지고 약간 AI로 딸깍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야생동물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고비가 많을 건데 여러분들만의 길을 개척해서 가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만의 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값비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한테 드디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해보는 경험을 한 겁니다. 비싼 물건들은 사람들이 비교적 좀 손쉽게 사요. 뭐 누구 생일 선물 사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바꾼다든지.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를 망설였던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성공하실 인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은요. 자, 초보 셀러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 못하는데 괜찮을까? 해외 배송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외국에서 결제받는 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불법인가요? 하지만 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셀러브가 95% 한글화가 돼 있고 5% 정도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체국 이제 EGS라는 걸 이제 또 배울 건데요. EGS는 뭐냐? 이베이에서 제공해주는 배송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되게 손쉽게 여러분 문 앞에다가만 두면 픽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배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덱스, DHL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걸로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크게는 이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여러분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이오니아에서 해외 대금 수취하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요, 필수는 아닌데 개인 판매자도 가능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사업자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10%그 부가세 환급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저희 매니저님한테 궁금하셨던 점을 많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도 질문 주실 거 있으면 미리 받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나 수업하기 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 마이크 키셔도 되고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없는 것 같으니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해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한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제가 세분하게 구별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세금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쿠팡이나 이런 데서 1,000만 원을 팔면은요, 1,000만 원에 대한 신고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자진 신고여가지고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2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외화를 벌 수 있다? 우리가 드디어 달러를 우리 통장에 쌓을 수가 있어요. 저도 1,300 얼마일 때 그 받았던 그 수익들 있죠. 저는 잘 안 뽑거든요. 돈을 웬만해서는.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지금 1,500원까지 왔어요. 한 10% 넘게 자동으로 상승을 했죠. 재산이.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여러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구조. 저거는 이것도 강조드리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진짜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10% 부가세 환급이 수출업자한테는 또 좋은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태연님, 오늘 말씀하신 서류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서류 준비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자면, 요거,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증 그냥 사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은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 거의 뭐 1번, 3번 정도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이외에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나요, 태연님? 요거는 정부 24에서 그냥 발급하면 5분도 안 걸려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번, 3번 전부 다요. 좋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없다.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쿠팡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되지만, 해외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이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뭐 판매했을 때 그 세금 신고 안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그 뭐 번개장터나 뭐 중고나라나 요즘에 또 당근 많이 쓰죠. 거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거래했을 때, 어,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매출이 막 억 단위 이상 나게 되면은 그런 거면은 좀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소득은 있는데 홈택스 즉 국세청에서 모른다? 그러면 합법적인 회색지대가 활용이 가능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우리가 4강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외화 수익.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페이오니어로 정산을 받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수익이 커지고 달러 기반 소득이 자연스러운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력한 만큼 매출이 나온다. 이것도 당연한 거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 중에서 하나 볼 게 있어요. 자, 한정판 있죠, 여러분. 리셀 시장. 한정판 리셀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 예를 들어, 원가가 한 5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한국 리셀은 한 그래봤자 9만 원? 이렇게 팔리거든요.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5만 원짜리가 뭐 한 15만 원 아니면은 25만 원. 이렇게도 팔릴 수 있는 시장이 해외 시장입니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몇 배 이상 리셀이 또 많이 팔리고 있고, 저는 이 리셀이 되게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나오는 것들이 해외에선 정말 큰 가격에 팔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 부가세 환급, 요거는 제 4강 때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외 수출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데, 제 꿀팁 같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큰 단위의 소비가 일어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크게 구매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채팅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100만 원 이상 되는 단위가 들어갔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00만 이상. 뭐 컴퓨터도 좋고, 노트북도 좋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혜준이 삼성 노트북 얼마에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요즘 삼성 노트북 비싸던데. 한 250에서 300 정도 하지 않나요? 재훈님은 아이폰 9 얼마에 사셨나요? 혜준님은 250에 구매하셨고, 정답이었네요, 제가. 아이폰도, 140. 좋아요. 자, 이거에 10% 하면 25만 원. 이거에 10% 하면 한 14만 원 되지 않나요? 그죠? 자,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가 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베이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라고요. 동남아 플랫폼도 있어요. 동남아. 그리고 라자다도 똑같이 동남아 플랫폼이거든요. 자, 근데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타겟이다 보니 소비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좋을까요? 동남아가 좋을까요? 소비력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vs 동남아. 누가 소비력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미국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우리 노려야 되는 것도 일단 당연한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아마존이나 쇼피는 사업자가 필수여서 개인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되는데 초보자 개인 셀러가 이베이한테 훨씬 적합하고 아마존은 좀 대형 브랜드가 입점을 해야 되고 쇼피도 동남아 타겟 브랜드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브랜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이 정말 잘 나가긴 합니다. 동남아에서는. 자, 그래서 PB 브랜드라고 프라이빗 브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개별적인 브랜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베이를 시작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베이를 시작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을 해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이베이에만 머무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이베이를 하고 이걸 통해서 해외 경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서 아마존까지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쇼피도 할 거야. 같이 진출하면은 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저 그래서 이 강의를 그냥 이베이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첫 발자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외에도 쇼피파이라고 또 자사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진출하면은 매우 매우 좋습니다. 자,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1번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사업자가 없이도 가능하고 영원 청업이 가능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나서 대금을 받잖아요. 그 대금으로 물건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대금 정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처음엔 그렇게는 안 되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초보 탁지가 이제 지나거든요. 자, 그럴 때는 하루 만에 정산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배송이 되고 나서 한 5일, 6일 뒤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가, 고정가 둘 다 가능한데 이 경매는요, 저는 여러분 추천드리지 않아요. 경매가 비드라는 거예요, 영어로 비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달러에 올려놓고 여기다 경매를 받으면 뭐 41달러, 42달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온리 고정가로만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글 구성이 매우 자유로운데요. 특히나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만 몇 자 넣어주면 됩니다. 텍스트로만. 그리고 이 텍스트로 넣는 것도 이 AI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제가 프롬프트를 다 드릴 거니까 그거 바탕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올릴 수 없는 제품 이것도 중요하죠. 지재권 때문에 올릴 수 없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유명한데도. 자, 그런 제품들도 올릴 수가 있다. 이베이에다가는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지재권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데 자, 한국에서 지금 정지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 사태가 이 개인정보 지재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해외는 비교적 많이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베이도 근데 있긴 있어요. 개인정보랑 지재권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거는 지켜야 합니다. 정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비 없이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저는 마케팅을 한 푼도 안 쓰고 있어요. 마케팅보다는 이제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광고 없이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이용을 하고 있지 할인 캠페인 같은 것만 하고 있지 따로 막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안 해도 조회수는 꾸준히 쌓이고요. 상품 페이지, 품질, 배송 속도 이런 게 좀 큰 무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베이 하다가 나만의 성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나만의 성은 뭐냐? 이렇게 지금 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성 안에 성이 이만큼 크면은 백성이라고 하긴 좀 뭔가 웃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살 수가 있겠죠. 이게 뭐가 크니까 단위가 크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성의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인원이 되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과 이 적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재구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 안에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걸 쇼핑을 하고 한 번 구매한 사람들이 재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내 성 안에 제품이 작게 들어와 있으면은요, 이거 재구매도 많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성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을 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뭔가 막 확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스트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요. B2C가 아니고 이제 B2B로 넘어가는 방법인데 이 B2B로 넘어가는 방법 아마 B2C라는 B2B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하게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 건데 B2B는 뭐냐? 한마디로 사업자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 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하게 되면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코스트코에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트코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에 납품할 땐 대량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자, 거기에서부터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게 좀 단기간에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무료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순수익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목표입니다. 1차예요, 1차. 이거 200에서 300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200에서 300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클래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베이를 통해서 얼마 정도 버시고 싶으세요? 추가로? 채팅으로 한번 쳐주시겠어요? 채팅으로.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영민님 1천만 원. 좋아요. 혜준님은 200만 원. 혜영님도 1000만 원. 순수익 1점. 1천만 원이 맞네요. 1천만 원 달성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무료 그 레벨업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운지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1000만 원 수준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분들은 해봤자 뭐 3,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들인데도요. 재원님도 1000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리종국님, 리종군가요? 리종군님, 300까지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요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떻게 딱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베이 성장 그래프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평균적인 성장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게 뭐 순수익이라고 해봅시다. 순수익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처음에는 조금 더뎌요.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베이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부터가 이렇게 부스트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익 300만 원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정말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전 여러분 여유롭게 2에서 3달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부스트업을 정말 잘해가지고 B2B까지 거래가 확장이 되면은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도 이 B2B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꽤나 있었습니다. 기수별로 그래 2명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B2B 거래를 잘 만드셔가지고. 근데 그 이제 B2B 거래를 만드시려면은 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 속도도 느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미리 신청하고 한 달 뒤부터 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 한 달 뒤부터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뒤, 2달 뒤에서부터.
영민님, 금액을 낮게 잡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금액보다는 아이템 선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금액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금액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금액적으로 경쟁력이 좀 경쟁력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금액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들을 올리는데 매번 막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성직기 싸움이에요, 성직기. 성직기. 성이, 어, 요렇게 큰 사람이 되어야지 성을 작게 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전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금액과는 나중에 되면 무관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품 제가 지금도 올릴 때는요, 나는 그냥 마진 20%야 라고 하고 그냥 올려요. 따로 뭐 다른 사람들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마진 20%는 어떻게 잡나요?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요 마진 계산 툴은 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다 드릴 거예요, 무료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영민이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올려야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이 5개밖에 없는데 안 팔려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또 진행을 해볼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더 받아드려야죠. 여기 영우님, 업로드 제한 개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업로드의 제한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무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리밋 자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어, 한 5만 개, 5만 개 그리고 얼마까지 올릴 수 있지? 한 1억? 뭐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처음 설정이. 그래서 이거를 다 만족하는 것만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또 후반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50개밖에 못 올릴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 계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베이 가입 아이디를 하나 더 파가지고 만들면 그만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아이템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한 7가지가 있는데 요 마지막은 그냥 기타이기 때문에 좀 빼놨어요. 따로 7이라고 임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저랑 같이 따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한국어로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정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있는 뭐 뉴스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시장을 노려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바꾸면은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아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키가 얼마나 인기가 있지?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나이키가 지금 검색량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래프도 볼 수 있고, 24시간뿐만이 아니고, 지난 일주, 뭐, 지난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상승 검색어,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쭉 올라온 것들은 뭔가 한정판이거나, 새로 풀리거나, 이런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베이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거나 구글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키워드에 대한 참고 자료.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를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키 말고 여러분들 아디다스도 유명하죠. 아디다스. 자,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은 아디다스랑 잠깐만요. 기업으로 검색을 한 것 같은데 아디다스. 네, 검색어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디다스에 대한 검색은 이 나이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디다스, 나이키 말고 또 찾아볼 만한 브랜드 뭐 있을까요? 추천 하나 받겠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 또 하나 비교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영우님, 뉴발란스. 좋아요. 그럼 뉴발란스 한번 쳐볼게요. 뉴발란스 검색. 해보니, 확실히,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그 다음 뉴발란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퓨마도 한번 해볼까요? 퓨마. 퓨마는 확실히 낫긴 낫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이렇게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퓨마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게 인기 있는지, 어떤 게 급상승인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요거 이해하셨나요? 음. 어렵진 않았죠? 이거 구글 트렌드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 키워드 보기에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던 걸로 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이베이 키워드 기반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글 트렌드에서 뽑았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베이에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카테고리, 뭐, 주얼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다이슨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냥 말 그대로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나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이키를 예를 들었으니까 나이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나이키를 검색을 해보면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배송지가 지금 한국 국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배송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베이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을 찾아라. 여기 있다. 자,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으로 배송되는 것들에 대한 제품들이 검색이 된 거예요. 나이키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보면은 이게 204개 이상 판매가 되었구나라고 볼 수, 3,200개 판매된? 자, 이거 나도 팔아볼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의 마지막에 숙제도 드릴 건데 그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판매 근거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만 해도 이게 여러분 4개가 판매가 되었대요. 그리고 3,200개가 판매가 되었다? 나도 팔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한 번 더 검색을 해가지고 이 비슷한 제품들도 뭐가 있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판매가 많은 게 뭐가 있지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된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걸 보면 되죠. 자, 나이키 쳤을 때도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다 보니 관심 고객이 15명. 자, 이 관심 고객이라는 건 뭐냐? 옆에 이렇게 찜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게 하트 표시. 이 하트 표시가 바로 찜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또는 4명이 이게 카트에 담아놓은 거. 이건 장바구니예요. 카트라는 뜻은. 자, 그 장바구니에 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담거나 찜하기가 많은 제품들, 이렇게 이제 이런 제품 소싱을 했으면은 이 URL을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다음에 나도 한번 올려볼 수가 있으면 올려봐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베이의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거다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건 나이키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 리서치 기반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리서치 기반은 뭐냐? 그냥 찾은 게 리서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리서치는, 요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베이 이제 판매자 센터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베이 판매자 센터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리스팅, 뭐, 마케팅, 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리서치. 이 리서치를 이용하면은, 판매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들샷이라고 아세요? 니들샷? 여성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니들샷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니들샷 아세요? 채팅을 한번 아시는 분들은 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들샷. 재호님 몰라요? 음. 그 니들샷이 뭐냐면요. 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같은 건데 바늘, 조그마한 바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놓고 따끔따끔합니다. 그 위에다가 화장품 같은 걸 발라서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건데요. 자, 이 니들샷이 엄청나게 품절 대란이었었어요. 이 VT 코스메틱에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그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리서치에서. 자, 니들샷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얼마에 몇 개가 판매가 되었고라는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오죠, 위에. 이건 관련 없는 건데. 여기 나왔다. VT 코스메틱, 그리고 리들샷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에 몇 개가 판매가 되고 언제 판매가 되었는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니들샷, 즉 NEEDLE라고 스펠링을 쳤어요. NEE. 근데 쳐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왜 봐봐요. REEDL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N이 아니고 R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펠링 검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 리서치라는 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리서치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오고 더 판매량이 많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VT에서 나온 요거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과 지금 몇 개가 판매되었고 얼마에 판매가 되었고 그다음에 언제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그 제품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리서치 기반 검색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별 2개 쳐놓은 거 보이시죠? 이 별 2개 쳐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광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송해요. 이베이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저 이베이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이거 로그인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옆에 조그맣게 어드밴스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베이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 처음 봤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드밴스드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이거 저 같이 따라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화면 같이 따라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재호님 좋아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또 있을까요? 오케이. 혜주님도 영호님도 좋습니다. 어드밴스드 잘 찾으셨죠? 잘 찾으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넣어주냐?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아까 니들샷 같은 경우 니들이 되겠죠? 니들이었죠? 니들, 샷.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를 팔고 싶지 않고, 또 너무 싼 건 팔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만 원만 해서 한 50만 원. 되는 거 검색을 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상품 위치. 자, 이 상품 위치가 왜 중요하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 제품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송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면은 내가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 찾으려면 여기 상품 위치에서 국가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찾아줄 겁니다. 있죠? 어, 여기 있다. 대한민국. 자, 그러면 한국에서 배송이 되고 있는 3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리들샷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리들샷이 저 가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한국에서 배송되는 거니까 나도 팔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관심 고객이 많거나 5명이 장바구니 있거나 관심 고객이 10명이고 그다음에 11개가 이미 판매된 이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팔아볼 만한 제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 3번은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셀러 따라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베이 키워드 기반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 리서치 기반으로 나온 것들 전부 다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셀러들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타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 보니까, 샵 이름이 있고, 옆에
4217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사람이 받은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 5 하면은 그 사람이 또 판매한 데이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2만 개 정도는 판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요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잘 판매가 되어 보이는 것들은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3개 판매된, 요건 좀 데이터가 낮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찾아봐야지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탐방을 하시면서, 소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글로벌 셀러 따라하기. 그리고 베스트셀러 벤치마케팅이라는 것도 그 셀러를 찾기 위해서는 상위의 검색 노출되는 것을 타고 들어가는 게 바로 베스트셀러 벤치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또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이것도 분기별 트렌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트렌드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검색을 해보시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흥미가 가는 관심사를 검색을 해봐서 어떤 게 잘 나갔는지 구글에서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그리고 분기별 트렌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이베이 안에서 키워드별로 잘 나가는 걸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매자가 되면은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누르게 되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이베이 포털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 ebay.com 핫 키워드 리포트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어떤 걸 하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걸 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분기별 트렌드를 참고해서 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참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베이 키워드 그리고 카테고리 분석. ebay.com 들어와가지고 서치, 관심 제품 입력한 다음에 관련 제품의 제목, 설명, 가격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게 또 숙제로 나갈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베이 어드밴스드 서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만 팔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 셀러가 팔고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제목, 가격, 구성을 파악을 해서 또 엑셀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리서치 기능. 여러분들이 여기서 1번에서 뽑았던 그 키워드를 리서치를 활용해 가지고 판매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리서치 기능을 통해서 스펠링도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숙제로 나갈 거 지금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탑셀러 제품을 참고해가지고 판매 내역이 50개 이상 된다라든지 장바구니 고객이 10명 이상 된다라든지. 자, 근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50개 이상만 소싱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판매 내역이 37개인데 소싱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래가 중요합니다. 판매 근거를 만들어서 100가지 항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요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엑셀 파일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 만들어 놨고요. 요 이해하셨죠? 여기 플러스 찌마기도 있죠. 찌마기. 또는 급격한 뷰가 증가했던 거. 그런 것들도 판매 근거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또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 브랜드 제품 소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유명 제품들 당연히 엄청나게 잘 팔릴 수밖에 없겠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다 기업이에요. 다 큰 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매번 새로운 제품을 내야 됩니다. 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무언가를 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힌트를 좀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 스타필드 또는 포스트코 여기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 있죠. 여기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은 우리가 소싱해볼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 제품들의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또 검색을 해보는 게 유명 브랜드 제품 소싱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K 아이템 소싱. 자 이것도 어마무지하죠. 저는 이 별표 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꼭 해주시면 좋은 것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한 번씩 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K 뷰티, K 패션, 그리고 K 푸드 이런 것들 당연히 수요가 꾸준하고요. 자 그런데 K 뷰티에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에뛰드라든지 뷰티 오브 조선 미녀가 이제 뷰티 오브 조선이거든요. 라네즈 이런 제품들이 저는 이제 뷰티 제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제품이 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뛰드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잘 나간다기보다는 에뛰드에 있는 특정 몇 개의 제품이 좀 잘 나가는 편이고, 조선 미녀가에서도 아마 제가 선크림이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잘 나가고요.
이렇게 특정 제품 단위로 인지도가 높다라는 것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리서치나 아까 제가 알려드린 어드밴스드 키워드 서치로. 그리고 K-팝도요, 정말, 이거 엄청 잘 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초반부터 부스트업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K-팝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 공식 굿즈 소싱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그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K-팝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콜라보, 시즌 한정 상품. K-팝이랑 콜라보한 제품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편의점 한정 굿즈. 메타몽 여러분 아시죠? 메타몽. 메타몽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메타몽 아시는 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겠어요? 채팅으로. 메타몽. 혜주님 잘 아시고. 좋아요. 포켓몬 잘 아실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영우님, 귀여워요, 메타몽. 이제 포켓몬이라든지 메타몽도 포켓몬이죠. 근데 요즘에 메타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나온 그 CU 제품이 진짜 품절 대란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2만 원이면 구하는 거였는데 외국에서는 8에서 1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정 굿즈들은요, 초반 부스트업 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K-팝, 한정판 굿즈, 카카오 스벅,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경쟁자가 없고 그리고 한정성, 약간 고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만약에 품절이 자주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중고나라든지 중고나라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데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오프라인 소싱, 이건 뭐냐? 코엑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킨텍스라는 거죠. 킨텍스. 이런 거라든지 가가지고 또 수출 상담회 이런 데서 소싱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실버으로 안 넣어놓은 이유가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에서 뭐 할인된 정품을 소싱을 하고 소분 판매하고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그 이것도 코스트코에서도 콜라보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포켓몬스터랑 또 콜라보해서 피카츄 몇 주년이었지? 피카츄 뭐 40주년인가? 40주년 아니고 20주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이 또 엄청나게 잘 판매가 됐었어요. 부피도 큰데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코스트코에서 막 그거 파트로 막 가져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영우님 질문 주셨는데 한정 상품 같은 건 미리 매입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한정 제품들을 미리 매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잘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매입하지는 마시고 데이터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이걸 올려놨는데 이게 진짜 잘 나간다. 하루에 막 6, 7개씩 나간다. 그러면 매입했을 때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매입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모든 한정판들이 막 엄청나게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숙제할 때 주의사항은 유사 상품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in1 충전기예요. 근데 A라는 디자인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B라는 디자인으로 올려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제품 잘 나간다? 그러면 A라는 제품 똑같은 동일 상품으로 올려주셔야 되고 배송지는 미국으로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한국 태극기 걸려 있으면은 배송지가 지금 한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영운님, 화장품 같이 유리 제품은 배송할 때 잘 안 깨지나요? 우리가 이제 배송할 때는요, 항상 그 박스에다 포장해가지고 뽁뽁이도 넣어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깨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파손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무게에 눌려가지고 파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송업체한테 요구를 하면 됩니다. 파손 배송 배상 요구를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잘 팔렸었던 제품들을 위주로만 소싱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100개는요, 그렇게 가져가 줘야 해요. 왜 그러느냐. 검증된 상품으로 먼저 이베이랑 그 배송이랑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을 구성을 해야 되고, 가격, 배송, 이런 제목,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 경험 쌓기가 우리가 목적이지. 지금 당장은 막 여러분들 세일이 한 번에 막 100개, 200개 됐을 때 처리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팔리는 제품으로 구성을 해봐서 소규모로 한 3개, 4개 정도 판매해보는 거를 경험으로 쌓아가야 되는 단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이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팡이나 명미님 질문 주셨네요. 쿠팡이나 네이버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참 복불복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규 셀러들을 대상으로 조금 빡세게 잡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거 좀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사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세 페이지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분들은 좀 오래된 셀러라 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린 것들은 그 약간 AI로 좀 돌린 사진들이죠. 지금은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면 안 되고, 저기 뭐야. 저희가 이강 때도 알려드릴 건데, 포토룸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배경 제거해서 우리만의 이미지로 바꿔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칭하는 법 그리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 알려드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0개 이상 판매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만 소싱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40 몇 개 나갔고 판매자 그 좋아요도 많고 그 다음에 뷰도 많은 것 같고 장바구니도 많고 이게 많다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판매 근거를 적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작성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이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슬라이드 참고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드밴스 서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슬라이드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실제 화면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보기에는. 자, 어드밴스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나이키라면 나이키 여러분들 검색하고 싶은 제품 검색, 그다음에 가격 상품 가격대 검색을 눌러주시고 근데 이건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 신규 중고 제품을 팔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줘야죠. 왜냐 우리 한국에서 소싱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싱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용 가능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용 가능 국가의 코리아가 아니고 국가 또는 지역의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모든 제품을 소싱할 때 배송지는 미국으로 돼 있어야 돼요. 배송지.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배송지는 여기 미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으로 보자면요. 판매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판매의 근거는 솔드라든지 뭐 뷰가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장바구니가 많다든지 장바구니가 많다라든지 뭐 찜하기가 많다라든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보자면 이베이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점을 한다. 분기별 트렌드 URL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나 어드밴스드로 서치를 해서 구글 트렌드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키워드 잡은 다음에 이제 리스팅 목록에 넣으시고 그다음 셀링이 잘 되는 제품을 세 카테고리 이상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팔다가 갑자기 자동차 용품을 팔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잘 팔리는 것 위주로 소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탑 셀러 판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콜라보 제품, K뷰티, K팝 상품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판매별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K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품들이 이제 거의 매일 나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몇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을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최근에 나온 것들이니까.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어떤 걸로 구성을 해서 리스팅을 해야 할까요? 1번 아니면 2번? 아마 제 무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영민님은 1번, 영훈님도 1번, 재훈님도 1번. 좋습니다. 현진 강력한 1번이라고 하시네요. 잘 팔리는 제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교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잘 팔리는 아이템이랑 내가 팔기 좋은 아이템이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여기 X에 있는 것들, 또는 세모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올려서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 세모에 있는 걸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지? 그, 얼굴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알 것 같은데, 그, 순무처럼 엄청 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패드! 생각나, 패드. 순무가 아니고, 순무 아니고, 패드. 자, 이 패드를 얼굴에 붙이는 걸 제가 팔았었는데, 정말 잘 나갔어요. 막 하루에 막 5개씩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K-뷰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올려놨는데, 이게 버전이 1, 버전 2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2가 나온 걸 내가 몰랐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버전 1에서 이만큼 고객들을 모집을 많이 해놨는데, 버전 2를 안 올리니까 우수수수 빠져나가요. 이런 증상이 바로 여기 이 세모에 속한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도 있으면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버전이 새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트래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집합에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터디, 즉 공부가 좀 필요한 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예를 들자면요. PDRN인가? 요즘에 이 성분이 또 들어간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분이 들어간 거를 광고라고 하기보다 리스팅을 올렸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알 수가 있는 정보다 보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공부는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되고 여러분들 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케이팝을 처음부터 관심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공부를 해봐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봤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올리면 이거는 좀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제품들을 위주로 여러분 소싱하시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잘 안 팔리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만 올린다? 요거는 판매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디게 일어날 뿐이에요. 더디게. 네. 김영민님 방판 화장품 팔아도 되나요? 이러고 방판이 방문 판매인가요 혹시? 제가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방문 판매 화장품이 뭐죠? 저 잘 모르겠는데. 화장품 일단 제약이 없습니다. 다 올리셔도 괜찮아요? 음, 다 괜찮고. 저는 방탄이라고 봤어요, 처음에. 방탄소년단 제품 올려도 되나요?라고 했는데. 방탄이었는데요. 네. 아무웨이 제품도 당연히 되죠? 네. 안 될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베이에서는 제약 사항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제품이 실제로 아무웨이 제품이 올라와 있는지 봐야죠. 이베이에서도. 어. 그리고 그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시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 여기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고 실제로 판매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판매는 더디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교집합을 말씀드린 거고 교집합이 안 되면은 적어도 여기 세모에 여러분들이 분포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서. 영운님,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지재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브랜드. 베로에서 찾아보라는데, 이미 좀 알고 계시네요. 영운님. 그 베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
한국에서 판매하면, 한국이라기보다 그냥 이베이 자체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 실제로 우리가 이베이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걸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어,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을 해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유명한 브랜드 말고, 아, 이거 혹시 배로에 걸려 있나? 올리면 안 되나 싶은 것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강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올려놨다? 우리도 판매해도 되고 뭔가 그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외 통관이 불가능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육류, 주류, 담배 이런 것들, 그리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이런 거 판매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유가증권료 이런 거 판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송이 어려운 거 있죠. 자, 파손 위험이 큰 거, 무겁거나 부피가 큰 것들, 항공 운송이 제한된 것들,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도자기 같은 제품들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혜영님 궁금하신 게 또 있었는데, 스타벅스 텀블러 한국적인 것 팔아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스타벅스 텀블러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고 판매 데이터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꼭. 자, 세 번째, 적정 가격이 어려운 상품, 너무 저가인 것들 있죠. 예를 들어 하나 팔았는데 1,000원 남아. 계산해봤는데 이런 것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마진이 안 남고 시간 낭비고 너무 고가는 통관이 까다롭고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뭐 색상이나 사이즈 옵션이 많은 거. 야, 사이즈 옵션 많다. 사이즈나 옵션 이런 게 많다라는 게 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폰 케이스 있죠, 여러분. 폰 케이스. 아이폰만 해도요, 여러분. 정말 뭐, 이번에 몇이죠? 17인가요? 그 다음에 뭐 16도 있을 거고, 15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맥스도 있고, 프로도 있고, 에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뭐가 종류가 많은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그냥 일반 옷 같은 거 있죠. 나이키 그냥 뭐 바람막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죠. 당연히 사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신발 이런 거.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발 카테고리가요. 정말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이베이에서. 그리고 특수 제작, 주문형 상품들 이런 거는 배송 지연 불생이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냉동 냉장 식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배송이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체국 운송이 불가능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보낼 수가 없고요. 금속재 압축 용기, 스프레이, 뭐 부탄가스, 면도 크림 이런 거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수 뭐 이런 것들 보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우체국으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지 페덱스라든지 DHL이라든지 이런 특송들로는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별표.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 세팅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은 한 번 더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텀블러도 콜라보를 정말 많이 해요. BTS랑 콜라보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거 진짜 재고를 구한 만큼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은 수출에 맞춰져 있어야 돼. 이거 해외에 팔 수 있을까? 이거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이제 쇼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베이랑 페이오니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볼 거예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페이오니어 계정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베이 계정을 생성을 할 겁니다. 페이오니어 계정 생성이 1번입니다. 자, 페이오니어는 이베이 판매 대금을 뭐 인출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금 수취업 서비스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기업인데 개인으로 가입을 했을 때에는 기존 개인을 탈퇴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니 꼭 타입을 맞춰서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베이도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1번, 이렇게 2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오니어 서류 심사라고 있는데요. 페이오니어 가입이랑 승인이랑은 달라요. 가입은 말 그대로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냥 가입하는 건데 그 가입은 나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내야 될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요구를 합니다. 승인이 나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심사 서류는 한 3에서 5일인데 2에서 3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가입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페이오니어 가입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베이도 가입을 했고, 네, 이베이는 가입을 아직 안 했다고 칠게요. 서류 심사까지 했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베이 가입도 했는데, 자, 이제 리스팅을 하나 해가지고 페이오니어랑 이베이를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팅 하나 하는 거는요, 최초 상품 등록은 이베이 셀러 계정을 연동시키기 위한 거고요. 페이오니어랑 이 리스팅 하는 것도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보너스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 35달러, 즉 5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페이오니어랑 저랑 제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수강생들한테는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35달러가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35달러가 들어오는 조건은 페이오니어 가입 후 100일 이내로 누적 수취하고 인출하는 금액이 5,000달러를 달성하시면 이걸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이 가입 링크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Open Your Account, 여기는 좀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한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 클릭해 주셔서 이걸 한국어로 바꾸신 다음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Open Your Account 눌러서 영문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그다음 뭐 코드 받아서 인증하고 이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페이오니어 가입하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IP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형화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시고 또 한국어 지원도 위에 되다 보니까 입력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정리된 PDF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저희 매니저님이 여기 노션 공지사항 파일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수업 이후 공지사항으로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성, 이름 이런 거 있죠. 다 영문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수가 2명인데 왜 1명이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빠꾸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넣으실 때 뭘 모르겠으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화면이 안 나오고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커머스 셀러에 선택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보이는 화면이 달라가지고 정형화되게는 설명을 못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페이오니어 가입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국어 선택할 수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개인이시면은 사업체가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네, 등록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클릭해서 가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항목은 비록 한국어로 나와 있다라고 해도 영문으로 기입을 해 주시고, 자, 근데 한국어로 이제 가입을 하려다 하다 보면은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고 가입을 하려다 보면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오류가 나가지고 뭐 다 삭제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 한국어를 영문으로 바꿔주시면은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영문으로 해놓고 가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뭘 입력해야 되는지는 여기 물음표 누르시면은 다 나오니까 모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가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질문사항이 있다, Q&A 요거는 저희 매니저님한테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그 연락하는 방법도 공지사항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 주소는 영문 주소를 네이버에다가 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소를 그냥 한국어로
한국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번역을 해줄 거예요, 영어로. 그거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주소가 나중에 그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소 있죠. 그거랑 이제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비교해 주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상세하게 넣어야 되는 거, 여권 같은 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여권 없으시면은 그 운전면허라든지 뭐 이런 걸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입 완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입 완료가 되는 거지, 이게 승인이 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그인 한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승인이 되게 되면은 여기 옆에 자기 이름 옆에 드롭다운 메뉴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다음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설정으로 들어오고 이게 0번, 1번, 2번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을 들어오시면은 여기 검증센터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검증센터가 바로 나오진 또 않을 거예요. 바로는 안 나오고 한 2에서 3시간 정도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길게는 6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이 검증센터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나온다, 정말 뭐 하루 기다렸는데도 검증센터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페이오니어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오니어 연락하는 것도 제가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센터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신분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등등 기타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은행 서류도 이제 여기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증센터에서. 자, 그래서 다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미결 항목이나 여기 내역에 남아있는 요청사항 없음 이렇게 뜰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반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다시 첨부를 꼭 다른 걸로 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계속 반려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1대1 문의를 통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검토 자체를 AI가 합니다. AI 검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계속 반려가 되면은 1대1 문의로 남겨주세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오니어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오니어 고객센터, 여기 지금 링크 제가 걸어놨거든요. 메시지 보내기, 뭐 라이브 챗 가능한데 저는 메시지 보내기를 추천드립니다. 라이브 챗 얘기 잘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객 지원팀 전화번호도 있어요. 요 전화번호 한국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은 여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정 담당자님이라고 또 이메일이 있는데 저랑 페이오니어에 관련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페이오니어 내부자다라고 보시면 좀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정이 서류 제출하다가 정지되는 케이스가 간혹 생겨요. 근데 그건 AI가 정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계속 그 정지된 게 풀리지가 않거나 했을 때에는 이유정 담당자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지된 거에 대해서는 이슈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메일 보낼 때에는 김연수 강사님 온보딩 학생입니다라고 말씀을 제목에다가 해주시고 대화를 이어가 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유정 담당자님이. 그리고 계정 정지나 뭐 이렇게 큰 이슈들 말고 좀 짜잘짜잘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반려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객센터로 인기가 되어야 돼가지고 여기 링크 들어오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기 통해서 페이오니어랑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저님이 괜히 접근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업과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시는 게 있습니다. 정지 같은 건 괜찮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이 가입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 ebay.com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저랑 이거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bay.com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 가입하기 버튼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로그인 또는 가입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들어오시면은 개인 또는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개인이면은 개인, 비즈니스면 비즈니스인데 이게 페이오니어 가입할 때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연동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반대로 가입하신 분이 있어서
이베이 계정이 완전 정지가 돼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가입 후에, 이베이 가입 후에 바로 이베이 플러스 페이오니어 연동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 리스팅 한 개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건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베이 가입하게 되면은 get start 그냥 파란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님, 그럼 이전에 가입했던 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전에 가입을 이미 그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개인이면 개인으로 끝나셨을까요? 혜영님은 비즈니스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근데 사업장으로 가입을 다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개인 계정을 탈퇴를 한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가 여기 1대1 창구 문의 링크 넣어놨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카운트 닫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쪽에서 페이오니어에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드린 또 링크 있죠. 어디 갔죠? 요거. 요 링크로 다시 가입하셔서 비즈니스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에서 비즈니스로 바꾸시려면은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네. 페이니어 계정 탈퇴 완료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로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베이에 이제 실제로 어카운트를 다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그냥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민님 개인 2개로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페이오니어 계정 하나당 이베이 계정은 5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페이오니어 계정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페이오니어 계정은 하나입니다. 이베이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 가입할 때만 좀 영어를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코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보냈던 그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텍스트미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입하는 게 개인이면은 위에 인디비주얼을 눌러주시면 되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나 아래 선택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제 페이오니어 가입을 다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오니어 서류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yes 사인인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페이오니어 어카운트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no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페이오니어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있죠. 그럼 yes 하고 사인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로그인했던 것들로 그냥 연동을 해가지고 로그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싱크 저기 연동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스팸이 아니에요. 자, 처음에 이베이 가입할 때 카드 넣는 게 나오는데 이 카드는 왜 넣어야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독할 수가 있거든요. 이베이를 구독하는 게 있어요. 4달러 정도 하는데 4달러면 한 6,000원 하죠. 월 6,000원 정도 내는 게 있는데 요거를 내기 위해서 카드를 등록하는 거고 스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이 이제 이베이도 끝났고 페이니어 연동도 끝났고 뭔가 싹 다 가입이 됐는데 아니 리스팅을 하다가 갑자기 뭐 물건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대금을 수취 받으시려면은 뭐 비트 점 뭐뭐뭐 여기 슬래시로 들어와서 카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스팸 메시지가 가끔 와요. 그 나쁜 놈들. 자,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 이제 처음으로 요걸 입력하고 나서부터는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이베이에서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입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 완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나온 페이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했을 때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이 화면이라고 하는 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이 안 나오고 이 다음 슬라이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다음 슬라이드가 뭐냐? 요런 거. 요런 거. 뭐 스트리트 어드레스 이제 영문으로 다 넣어주는 거 넣어준 다음에 그냥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넣으시고. 근데 이 화면이 안 나온다? 그냥 이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여기 계정 설정을 들어가지고요. 계정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비즈니스 정보라는 거에 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화면 녹화된 거 제가 드린다라고 했죠. 그냥 계속 반복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계정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위로 클릭해서 계정 설정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정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들어있는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인증되지 않으면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판매라고 위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세팅이 되면은 이제 판매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 판매라는 페이지는 판매자들만 생기는 거예요. 판매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베이를 구매자로만 가입을 했을 때에는 이 판매자 페이지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판매자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셀러 허브, 즉 네이버로 따지면 판매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판매자가 가입이 되는 거고요. 판매자 센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 개인이신 분들, 사업자이신 분들 가입 경로는 똑같지만 개인마다 보이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페이오니어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자, 비즈니스나 개인, 퍼스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베이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오니어 신원 확인, 선을 제출 다 끝나고 이베이 리스팅, 이베이 리스팅 한 개를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순서 하나 한번 바꿀게요. 페이오니어 서류 신원 확인이랑 서류 제출이 더 먼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여기서 즉석에서 수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오니어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오니어 신원 확인하고 서류 제출하고 다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베이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리스팅 한 개를 한 다음에 이제 연동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메일 사용을 권장드리고 우리도 PDF 파일에 나와 있을 건데 다음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다음 쓰지 마세요. 네, 지메일로 웬만하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나 페이오니어 둘 다 같은 타입,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개인이면 개인 선택해 주시고 이름, 주소, 연락처는 신원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등본을 냈어요. 등본을 냈는데 완전 다른 주소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자, 이제는 셀러 허브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건데 이 셀러 허브 페이지 이 링크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100만 번 들어갈 거예요. 100만 번. 제가 이거 100만 번이라는 건 강조하지 않는 숫자예요. 진짜 이거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러 허브는 꼭 들어와서 여러분 즐겨찾기에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판매자 센터예요. 이 판매자 센터는 아까 요 판매 누르면 나오게 되는 그 URL이 있죠. 그게 바로 판매자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즐겨찾기 하신 분 있나요?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하세요. 들어오신 다음에. 안 들어와줘도 즐겨찾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즐겨찾기 다 같이 한번 하고 갈게요. 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지금 페이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61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다 같이 하고 갈게요. 즐겨찾기는. 즐겨찾기 하는 법은 알고 있죠? 여기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떠요. 괜찮아요. 요 위에 이렇게만 뜯고 나서 여기 별표 표시 보이죠? 이 별표 표시가 북마크의 추가, 즉 즐겨찾기 추가입니다. 오케이, 혜주님 완료하셨고, 요거는 다 같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음에 이제 또 올라오는데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선생님 판매자 센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제가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PPT 다시 보세요 막 이렇게 하기에도 좀 그래가지고 항상 알려드리는데 다 같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혜준님, 혜영님, 재훈님 다 완료하셨고 좋습니다. 혜연님, 영우님 좋습니다. 완료됐고요. 수인님도 하셨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6분 하신 것 같습니다. 7분 하셨고요. 좋아요. 필수.
네,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갈게요, 영민님.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자,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리스팅 만들기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화면을 이메일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판매자 센터인데요. 여기 리스팅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리스팅 만들기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국어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한국어 이렇게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거 한국어로 그냥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네, Create Listing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세요. 네, 눌러서 자, 여기에 지금 어떤 걸 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로 나오는데 한국어로 다시 바꿔볼게요. 한국어로 바꾸고 리스팅 만들기 눌러서 우리가 지금 이 리스팅을 하는 이유를 근데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리스팅을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페이오니어 가입을 했죠. 그리고 저기 이베이 가입도 했습니다. 방금 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리스팅을 이제 해서 이 이베이랑 페이오니어랑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게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누들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누들이면은 라면 종류가 되겠죠, 누들. 자, 그러면 추천이라고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추천해서 맨 위에 거 눌러줄게요. 맨 위에 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신라면 요거를 클릭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짜져 있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이거 눌러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해서 그냥 새거 하나밖에 선택할 게 없죠. 눌러서 리스팅 계속 눌러주시면 자, 제목부터 상품 사진 그리고 설명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요. 카테고리까지 다 지정이 돼가지고 선택 옵션 뭐 필수 정보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손댈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상품 설명 같은 것도 AI 설명 사용 그냥 눌러주면은 얘가 대충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리스팅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연동을 위한 리스팅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경고 문구가 뜨면은 그 경고 문구를 따라가서 그냥 수정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입력이 안 돼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0으로. 그러면은 빨간색이 나중에 뜨겠죠. 가격 입력해 주세요라고. 그럼 여기다 그냥 99 터무니없는 가격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 뭐 결제 정책 이런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주고요. 배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아예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배송 정책 이런 것, 기본 설정 이런 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설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리스팅 하기, 여기 보이시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을 때 경고 문구가 뜰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떴네요. 리스팅이 이제 라이브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게 없었으니까 라이브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완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품이 올라가졌습니다. 올라가지면은 연동이 된 거라고 보이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면 연동이 된 건데 만약에 올라가지지 않고 막 이상한 빨간색 문구가 엄청나게 크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페이오니어 안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오류가 간단한 오류라면 예를 들어 뭐 가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뭐 배송 정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이베이 안에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큰 화면에 빨간색이 뜨게 되면은 그거는 페이오니어를 가셔가지고 페이오니어 검증센터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리스팅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누들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신라면 나오죠. 클릭하셔서 새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 포토 비디오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AI 설명 사용 눌러주시고 만약에 근데 누드를 검색했는데 이렇게 저처럼 안 나오신 분들 있죠. 뭐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앰플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단어 하나로.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웬만하면 가격은 크게 99달러, 199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올린 걸 아무도 안 사죠. 일단 안 사게 하는 게 목표예요. 사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배송에 대해서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배송은 나중에 이제 2강 때 아마 배울 내용이긴 한데 기본 서비스 추가 여기 누르셔가지고 위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우리는 연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랜덤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에 뭐 구군시, 뭐 도주 그거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아무렇게나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경고문이 나오면은 그 경고문 읽어보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연동을 위한 작업이고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이 다 되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너는 이제 뭐 이베이에 뭐 추가적으로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그 제가 연동됐을 때 화면 있죠?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팅이 완료가 되면은 실제 이 리스팅 페이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리스팅을 누르시게 되면 리스팅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제품을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구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삭제를 해줘야 돼요. 삭제.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리스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초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초안 또는 이 진행 중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 클릭한 다음에 작업 들어가가지고요. 리스팅 종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상품을 완전히 삭제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될 겁니다. 네. 이 삭제까지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좀 세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연동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 이베이 리스팅은 드래프트 이 초안이죠. 초안 이거 초안이에요. 또는 리스팅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리스팅이나 초안 들어오셔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리스팅 종료 눌러주시면 제품이 남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들한테 노출되는 데는 처음에는 48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48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24시간이거든요. 원래는 24시간인데 초보 셀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이 걸리니까 여유롭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의 제품이 올렸을 때 선생님 저 노출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48시간 뒤에 노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동에 대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오케이.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셀러 허브로 복귀합니다. 혜영님 못 따라가서 이따 해봐야 할 거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따라오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들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페이오니어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그 승인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베이 가입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없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셀러브 우리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뭘 보면 되느냐. 셀링 리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셀링 리밋은 뭐냐? 이베이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한도를 걸어놔요. 올릴 수 있는 한도를 걸어놓는데 50개 이렇게 걸어놨죠. 그리고 총 한도 그 금액도 걸어놨습니다. 이 리밋 자체를 걸어놨는데 이 리밋이 좀 웃긴 게요. 예전에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지금은 가입하자마자 이게 막 5만 개 또는 뭐 1억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늘어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저히 저처럼 50개 뭐 700달러밖에 못 올리는 거라 나와 있으면은 이베이로 새로 이베이를 다른 이메일로 재가입을 하시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들어왔는데 이 한도가 너무 낮다. 리스팅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한도가 너무 낮다? 이상한데? 그냥 이베이 하나 새로 가입해야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연동만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셀링 리밋이 그럼 왜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제 이베이가 원래는 이제 한국 셀러들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이 유해져가지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50개 있다. 근데 사이즈별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재고가 50개라는 표현이고요. 총 금액, 총 리스팅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총 재고가 50개, 그리고 총 리스팅 금액이 700달러. 이 말은 뭐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신발을 올리는데, 사이즈가 250, 260, 270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재고를 재고 하나씩 있다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50개 중에 재고를 3개를 소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250, 260, 270에서 재고가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9개를 소진을 해가지고 한도가 50 마이너스 9개 해서 41개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세요? 수량 한도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명민님 이해 가신다고? 네, 좋습니다. 자, 요거 같은 개념으로, 250에 대해서 100달러, 100달러, 270, 100달러라고 세팅을 해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재고도 하나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린 이 700개, 다시 써볼게요. 지저분해졌네요. 250, 260, 270이 있고, 각 수량을 하나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100달러라고 해볼게요. 하나는 150 해볼까요? 자, 이러면은 우리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게, 한도를 그냥 얼마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한도를 얼마를 썼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700이라는 한도 내에서 얼마를 쓴 걸까요? 오, 맞아요. 맞습니다. 다 정답이에요. 우린 지금 350달러라는 걸 소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270이 재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를 소진한 걸까요? 한도를? 그렇죠. 수인님 맞아요. 혜영님 맞아요. 500을 소진을 한 거예요. 왜 500을 소진을 한 거냐? 100달러 하나, 100달러 하나, 그리고 150달러 두 개니까 이게 300달러가 되겠죠? 3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해가지고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셀링 리밋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판매할 때 중요한 거는요. 재고를 250 하나를 뭐 10개를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700을 넘어가는 거니까 못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 숫자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되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재고는 항상 3으로, 재고는 항상 3으로 우리는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야 좀 다른 것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3개밖에 못 파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3개를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재고가 다 팔리면은 다시 뭐 10개를 수정을 하면 되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막 10개씩이라고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리밋을 너무 빨리 소진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많이 높아야 돼. 이게 안 높으면은 바로 이베이 그냥 계정 하나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어. 좋아요. 벌써 이 한도까지 여러분들 이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한도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몇 개지? 5만 개? 5천, 5만 개? 혜영님 이해하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냥 5만이라고 써볼게요. 5만 개, 그리고 이게 한 1억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억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도가 진짜 다 차가지고 빨간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너 한도 다 됐어라고 알려주는 그 줄이거든요. 빨간 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추가 리스팅 요청 보이죠? 추가 리스팅 요청 누르셔가지고 검토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베이한테. 그러면은 이베이에서 여러분들의 계정을 살펴볼 거예요. 얘가 A, B, C라는 제품을 올려놓고 C라는 제품에서 뭐 10개 이상 매출을 올렸네. 그런데 셀링 리밋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셀링 리밋 더 해줄게라고 해주는 거고, 만약에 봤을 때 너 셀링 리밋 별로 지금 안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초록색인데 라고 했을 때는 거절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빨간색 다와갈 때 추가 리스팅 요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정말 많이 올리다 보면은 그 빨간색에 도달할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넣어놨죠. 셀링 리밋을 늘리는 방법은 먼저 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야 됩니다. 뭐 한 10개 이상 된 판매 내역은 최소한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 누락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가 되고, 물건들이 판매뿐만 아니고 잘 도착해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좀 좋게 받아야겠죠. 그리고 추가 리스팅 요청을 클릭을 해서 이베이 요청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가 나갈 건데요.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올리고 싶은 물건을 100개 소싱을 해오셔야 돼요. 소싱을. 제가 앞에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한 50개 정도만 소싱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5월 17일 23시까지 여기 해당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 매니저님 이메일이에요. 제가 다시 취업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50개 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 100개 채우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못 채웠던 50개 있죠. 그거를 이제 채워보는 거예요. 50개는 셀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엑셀 파일은요,
100개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막 한 300개, 400개 올릴 때에도 필요한 엑셀 파일이에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건 안 됩니다. 직접 입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각 차트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제가 넣어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상품명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나 이런 거 팔아볼 수 있겠는데 라고 했던 거에 대한 제목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적어주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베이 판매 URL 이렇게 있죠. 자, 이 열에는 말 그대로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URL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을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2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20만 얼마죠? 20만 7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제품이 14가 판매됐고 10명이 장바구니 있다. 나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 URL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판매 가격에다가는 이 US 달러 있죠. 138.95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도 한번 보는 거죠. 배송비가 이 배송비도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 배송비 클릭을 했을 때 미국으로 꼭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위에가 대한민국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꼭 항상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송비가 지금 얼마죠? 무료죠. 무료니까 여기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수식이 번역을 해줍니다.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심지어는 이베이 수수료까지 제외된 가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가격 있죠. 이 국내 가격은 뭐냐?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국내 URL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 가격도 여기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소싱을 했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82,000원이네요. 지금 가격이 달라진 것 같은데 82,000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저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진도 바뀌어요. 예상 마진이. 이 예상 마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베이에서 그 떼가는 그 수수료가 제외해지고 남은 저희 마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배송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배송비를 여기서 빼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베이 셀러 이름 여기에다가는 뭘 넣는 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킥플라이 스토어. 이거 내가 이제 벤치마케팅 할 스토어인데 하면 요거를 이제 쭉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드 개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지금 14개 판매대라고 적혀 있죠? 그거를 그대로 참고하는 거예요. 14라고. 그리고 만약에 솔드 개수 말고 장바구니 개수가 내가 판매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장바구니에 막 한 30명, 50명이 담겨져 있어. 이거 다 소싱해볼 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 넣어주시고, 기타 기록은, 이제 판매자가 US 셀러인 것들도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배송에 눌렀을 때, 상세 정보 보기에 눌렀을 때, 미국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못 보내고, 미국만 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제품은요, 미국에다가 상품을 갖다 두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 가격 경쟁력을 이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US 셀러는 제품에 대해서 벤치마케팅 하는 건 좋은데 그 가격을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소비자만을 보는 거고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하셨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배달지가 미국으로 나오시는 셀러들은 US 셀러예요. 그래서 US 셀러의 가격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아이템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적어놓고 따로 비고란에다가 판매자 US 셀러니 가격은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다짐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요. 여기 HR 있죠. HR. HR 이 예상 마진인데 우리가 배송비가 포함된 예상 마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송비를 여기서 빼야 되는데 최소 배송비가 한 10,000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5,000원 이하는 0 마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 15,000원이 넘는 거를 소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항마다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율은 1,400원 고정을 해놨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죠. 지금 제가 환율 한번 볼까요? 얼마지?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1,493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1,490원이라고 해볼게요. 1,490원이라고 하는 순간 또 마진이 또 확 올라오죠.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1,400원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 FER과 HER은 제가 수식을 걸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도요. 그리고 뭐 한정판이라서 내가 소싱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기타 기록에다가 이건 한정판이다. 이런 이제 솔드 내역은 없는 거여도 한정판으로 이제 곧 출시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솔드가 없죠. 자, 한정판이지만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이다. 비고란에다가 그냥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걸 소싱했구나라고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심지어 이베이 판매 URL도 없을 거예요. 국내 판매 URL밖에 없겠죠. 또는 공지사항 URL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왜 소싱하고 왜 판매하게 됐는지를 기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것도 제가 메시랑 스탠리랑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찾다 보니까 이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 제품이 판매가 다 끝나고 한 번 더 올라와가지고 솔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솔드가 꽤 많았거든요. 솔드가 한 50개 정도 됐었던 제품인데 지금 없어져 버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예시로 드리자면은 달러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달러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영국 파운드화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파운드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환율 계산기 네이버에다가 환율 계산기로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러로 꼭 입력을 해주시고 이 친구도 89.50이니까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은 거예요. 배송비는 얼마지? 한번 볼게요. 배송비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료네요. 무료. 그리고 이것도 이코노미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이코노미는 뭐냐? 이게 트래킹 없이 나가는 거를 이코노미라고 해요. 우리 그 비행기 탈 때도 이코노미가 제일 싸잖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코노미 가격은 무시해도 되고요. 스탠다드 가격으로만 보면 됩니다. 근데 스탠다드가 없고 뭐 더 비싼 것밖에 없다? 그럼 그걸 글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스탠다드라는 게 있으면 스탠다드 가격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US셀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품에서 여러 나라로 보내지죠. US셀러는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해외 판매 가격을 입력해주고, 여기 제목은 이 위에 있는 제목을 복사해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한국어로 된 거 붙이지 마시고, 영어로 바꾼 다음에 그 영어 제목을 붙여 넣어주세요. 근데 이걸 또 바로 붙여 넣게 되면은 이상해집니다. 표가. 이렇게 나와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으면 깔끔하게 양식으로만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붙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좀 보기 싫어지죠? 이렇게 하지 말고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아니면 메모장에 옮긴 다음에 붙여 넣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가격도 이게 어디서 팔고 있는지를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시 스탠리 이렇게 이 친구를 그냥 붙여 넣게 해주니까 제가 국내 가격 넣어주니까 예상 마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숙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첫 50개 마감은 5월 17일 23시까지로 하겠습니다. 판매는 뭐 30개 이상, 장바구니 7명, 급격한 뷰, 워처 많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 배송 국가는 미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고 US셀러 여부를 보시고 US셀러 가격은 무시하셔도 되고 제품 자체는 참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되게 뭔가 지금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페이오니어랑 이베이 연동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페이오니어 가입할 때는 꼭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연동과 별도로 숙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숙제는요. 이베이 그리고 페이오니어 연동과는 무관한 겁니다. 가입을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선생님 저 가입 못해가지고 숙제 못했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못 됩니다. 알겠죠? 1번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 혹시나 여러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다, 이번 주에 하면은요, 웬만하면 해외에서 로그인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IP가 바뀌게 되면은 초보자인 분들은 좀 정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한 위치에서 로그인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숙제는요, 즐겨찾기 2개 추가해 오시는 건데, 첫 번째는 저랑 같이 했었던 이 셀러 허브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하셨던 분들은 괜찮고요. 두 번째, 이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이베이에서부터 막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증빙해 주세요라고. 근데 지금 당장은, 오진 않아더라도 한 조금 지나서 뭐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무시하게 되면은 여러분 계정이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하루에 2번 이상 꼭 확인을 해주세요. 고객한테 온 메시지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베이에서 온 메시지도 꼭 확인이 돼서 뭐 증빙해주세요, 뭐가 서류가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바로 메시지 링크니까 이것도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요. 혜영님 질문을 주셨네요. 컴퓨터 한 대만 해야 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웬만해서는 한 대만 해주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2대 하면 뭐 완전 계정 정지인가요?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정지가 돼서 풀어야 될 확률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대로 시작하는 게 좋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페이오니어랑 이베이랑 연동이 완료가 되면 또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노트북 사용하는데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 노트북이 한 대인 거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로그인이 되면은 초반에 좋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정이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이베이 판매자 센터에 꼭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판매자 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은 제가 또 노션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이 가입하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언제부터 왔다 갔다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수인님? 당장 이번 달부터인가요? 아니면 다음 달부터? 7월 말, 그런 건 괜찮습니다. 네. 가입은 이번 주 내로 다 되실 거니까요. 7월부터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가입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제가 생각보다 많이 빡셉니다. 네. 영우님, 메시지 확인만 하고 답장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온 메시지는 당연히 답장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베이에서부터 온 것들은요,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답장을 거기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완료가 되었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판매자 센터 링크를 드릴 거예요. 공지사항에다가. 그 판매자 센터에 통해가지고, 한 번 더, 저 이거 해결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태연님, 페이오니어에 가입할 때 통장과 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페이오니어 가입할 때 그 통장은요, 여러분들 일반 계좌 쓰시면 됩니다. 개인 계좌나 아니면은 법인이라면 법인 계좌 쓰시면 되고요. 이미 가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컴퓨터나 노트북 둘 다 사용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3, 4개월 지나고 나서는. 신지훈님, 미국에 보낼 때 배송비가 많이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배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라, 우리 여기 이것만 일단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H열이 15,000원 이상 되는 것들을 소싱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아, 잠깐만요. 수인님, 페이유니어 가입 시 기업은행만 가능한가요? 혹시 수인님 지금 법인이세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세요?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세요? 아니면 법인 사업자세요? 개인 사업자면은 그냥 개인 것도 가능하고요. 기업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다 정리돼서 뿌려드릴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영우님, 추천하시는 신용카드가 따로 있는데, 그 매입할 때 하는 신용카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맞나요? 매입할 때, 저도
저는 그 비행기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그 삼성 더원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깨알팁이긴 한데 그 삼성 더원에서 삼성 더원이라는 카드 쓰고 있는데 이게 연회비가 한 20만 원인가 되는 카드인데 그 10권을 주는데 10권이 그 한 호텔 10권이거든요. 뭐 4장 정도, 2장인가 주더라고요. 근데 1인당 19만 원짜리여가지고 19만 원 곱하기 2하면 38만 원이라 이게 훨씬 이득이라서 저는 삼성 더원 카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이거 쓰셔도 좋을 거예요. 오, 개인 사업자, 그, 개인 또는 법인이 뭐가 좋을까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있나 싶어요. 이게 이제 개인보다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더 좋은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어, 국내에서 10%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사업자가 필수고요. 그리고 이베이 내에서 또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수수료에 대해서 사업자 자체가 있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영우님, 중국 구매 대행도 작게 하고 있는데, 1월에 지출 증빙만 되면 같은 신용카드 사용해야 되나요? 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 뭐 구별할 필요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음. 아, 간이 사업자세요, 혜영님?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네, 간이 사업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일반 사업자로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업자로 변경한다라고 해서 뭐 페이오니어를 새로 가입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업자 번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개인 사업자에서 아니 개인 사업자래. 그 간이 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 아니 개인 사업자로 변경만 되는 거 때문 변경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페이오니어를 새로 가입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리중고님, 5개 추가 계정은 이메일만 다르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메일, 그쵸. 그러니까, 페이오니어는 하나여야 되고요. 이메일만 여러 개면은, 이메일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페이오니어랑 연동할 수가 있겠죠. 네. 영훈님,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면 일반 사업자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입이 많다.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꾸는 게 맞고, 매출에 따라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간이사업자면은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는 사실 신고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겠지만은 아마 하고 싶으실걸요? 바꾸시고 싶으실걸요? 왜냐면은 매입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단위랑 일반 사업자랑 뭐가 더, 당연히 일반 사업자가 이득이죠. 하나은행 거가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은행,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로만 쓰고, 그냥 하나은행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더원, 삼성카드라는 걸 하나로만 쓰고 있어요. 하나은행 카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은행 계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신용카드로 이제 매입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서 판매가 여러분 일어났어. 그럼 이제 한국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태연님 둘 다요. 저는 하나은행이나 하나카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뭐 간이 사업자인데 뭐 어떻게 뭐 변경하나요 이런 것보다는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공지사항에도 다 적혀져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사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베이에서 리스팅한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절대 이거는 이제 품절이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중단된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바이어를 한테 이제 보내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이제 취소 유도라든지, 뭐 이런 좀 다른 걸로 이제 유도하는, 다른 물건으로 유도하는 그 양식이 아마 성강땡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널티 없이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취소할 수 있게도 안내를 드려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 그냥 바로 다 취소해버려가지고 페널티 바로 먹어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장소가 다른가요? 영민님?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 접속을 하는데 컴퓨터는 똑같고 IP도 똑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맞나요? 아, PC 여러 대에 동시 접속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세 달, 네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요. 근데 정지되면 이제, 정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베이가 은근히 IP에 좀 깐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정 세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입니다. 또 질문 받아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문이 더 이상 없으니까 오늘 이제 강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숙제가 지금 이번 주 주말까지니까 숙제는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왜냐면 기억이 생생할 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시간도 늦다 보니까 오늘은 뭐 식사 못 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서부터는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꼭 제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그 보너스 금액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정판 같은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크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림.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크림이라는 데 들어오셔가지고 뭐 한정판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검색해 보시면서 한국에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해외에선 이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냥 그 리스팅 목록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건 요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K-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숙제 꼭 해오시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